4월 17일 수요일 빛고울 아침 저널은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위원장이신 최경환 국회의원을 모시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지금 4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좀 답답한데요. 네. 우리 주말에는 항상 금기훈례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 지난주에는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고. 네. 특히 주말에는 이번에 개통한 천사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천사대교 이용해서 김대중 대통령 고향인 하이도에서 광주 청년들과 김대중 캠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국회는 요즘 참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지만은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달 초죠. 이 광주시당 위원장에 선출이 되셨는데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광주에 8명의 의원 중에 절반인 4명의 현역 의원이 있고, 네. 광주의 제1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대로 이런 상태로는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역 주민들과 많은 접촉 또 대화를 꾸준히 하면서 새로운 모색 또 변화를 해야 되는 그 입장이 있고 그런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민주평화당 시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4명의 현역 의원과 저희들이 원외위원장들 열심히 현장 누비고 또 조직들을 정비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확보할 내년 광주시 사업 예산 이걸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와 협의들 광주시와 협의들 간담회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특히 네.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걸로 5.18 3대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주력하고 있는데 망언 의원 처벌 문제랄지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이랄지 진상규명의 출범이랄지 이런 5.18 3대 과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고 아무튼 광주 정치권의 맏형으로서 아무튼 그 정계 개편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3지대 형성을 위한 네. 호남 야권의 재통합이랄까요? 이런 노력도 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는 이 안철수 신당인 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승을 거뒀죠. 네. 하지만 이 국민의당이 이제 다시 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지면서 지역 정치권 지형이 또 달라졌습니다. 네. 특히 이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그렇습니다. 3년 전에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출연한 우리나라의 한국 정치에서 다당제 협치민주주의를 정착시킨 호남의 유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중간에 안철수의 노선 이탈이라 할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분열이 시작되면서 되었는데 호남의 권익을 대변하고 또 개혁 노선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우리 민주평화당도 역시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역 기반 정당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다시 호남 야권은 다시 재통합돼야 된다. 네.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 무소속이 세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호남 야권 재통합을 통해서 어떤 그 제3지대의 출발선을 만들고 그래서 전국적인 그 세력을 모으는 역할을 호남이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정치권에서 이 야권발 정계 개편 그리고 제3지대론이 지금 계속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은 아직은 가시화되진 않은 상태죠? 여러 곳에서 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꿈틀꿈틀하고 모임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인식입니다. 황교안, 나경원 체제의 자유한국당은 극히 의경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5.18 망언, 또 엊그저께 세월호 망언을 보면서 네. 그런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실책이나 반사의 길을 노리면서 실제 정치 역량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더욱이 특정 세력의 색채가 좀 짙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개파 순혈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지도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당 체제, 그런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양당 체제의 회의감이 확산되면서 좀 제3지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으로는 그 3지대의 형성 중인 여론을 담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큰 그릇이, 큰 집이 필요하다. 네. 계획 노선을 가진 또 우리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세력이 필요하다. 그게 3지대론이라고 보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아주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네. 또 평화당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정계 개편과 3지대론이 좀 가시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몇 가지 그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이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통합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진다면은 진보 진영은 지금 상당히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보수가 대통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선거에서 상당히 그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진보 진영의 또 통합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앞에 말씀하신 그 황교안 등 자유한국당이 보수 대통합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좀 달리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진 우경화 길을 걸으면서 보수 진영도 개혁 보수, 온건 보수가 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보수 대통합이 과연 될 거냐, 오히려 분화의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평화당과 연합이나 그 어떤 정치라는 것은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나가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세력들의 색채가 강화되고 개파 순혈주의가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호남 문제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호남을 석권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이영호 성금주 의원이라고 무소속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호남에. 네, 그렇죠. 네. 그분들의 입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네. 뭐 그런 현상도 있고, 통합 가능성이 그런 점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네, 그 생각을 주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것도 저는 근본적으로 그 상황은 양당제를 회귀하는 것인데, 네. 우리 호남이 또 영남이 특정 기호만을, 우리 호남이 과거에 2번만 찍었지 않습니까? 네. 특정 기호만을 찍는 과거 시대 정치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 호남의 정치 경쟁 구도가 사라져버리고, 또 우리 정치 발전의 방향인 다당제 협치 민주주의가 포기하는
그런 그 적대적 공생관계 양당제에 편입돼 버리는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9월 아침 저널 이 시간은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위원장이신 최경환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이 선거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참으로 그 난망입니다. 지금 이제 시한이 촉박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필수에 들어가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시한이. 사실 이번 주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4월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먼저 저는 그 점에서도 정치개혁을 그렇게 앞장서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도 좀 유감이에요. 전혀 대통령께서도 한마디도 지금 없으시고 네. 그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협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자 공수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같이 패스트트랙에 넣자 이건데 공수처 법안 선거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고 있는데 공수처 법안은 기소권 문제를 공수처의 기소권을 그렇죠. 검찰처럼 주느냐 마느냐 문제로 네. 협상이 바른미래당은 예. 기소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꼭 기소권을 넣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는데 네. 저는 좀 수사권만을 가진 공수처가 출발한다 해도 그 제도가 출발한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당에서는. 네. 그래서 그 일단 그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은 권력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발을 떼자 그렇게 해서 선거제 개혁도 함께 통과시키자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점에서 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촉박하고 그런데 지금 내부 전혀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5.18 39주년이 다가오는데요.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위원 선임 문제로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네. 어떻게 이게 좀 가동이 될까요? 예, 저도 제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3년 동안 의정 활동에서 저희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늦어져서 참 답답하기만 하는데요. 그 어제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시면서 특별 지시를 했어요. 네. 구성을 빨리 하라고. 그렇죠. 그 내년이 이제 다음 달이 지금 한 30일도 안 남았죠. 5.18 39주년이.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출범을 하자고 저희들도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청와대에서 자격 미달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당에서 꼭 군 경력을 가진 사람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 홍영표 대표가 그러면 군 경력자도 가능하도록 법을 좀 고치자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민주평화당이 장병환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평화당에서 한국당 나경원 대표 또 민주당의 홍영표 대표 청와대 그 강기정 수석 이런 부분들과 협의를 해서 5.18 39주년 이전에 출범시키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법 개정까지 해서 군경력자 포함하는 걸로 해서 출범을 지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방향에서는 구성되는 게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는 게 맞다. 좀 부족하지만 위원회가 출범해서 지금 나오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하루속히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막바지 출범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지난달에 이 5.18 3대 현안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네. 나머지 이 한 가지는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문제일 테고요. 네. 나머지 두 가지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5.18을 그 폭도다 뭐 이렇게 지만오는 말에 동조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 사람의 의원. 네. 뭐 김진태, 이정명, 김술래 의원들의 제명 문제인데요. 국회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리자문특별위원회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5.18 역사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홀로코스트 방지법, 집단 학살을 부정하는 걸 처벌하자 이런 법안인데 그 논의도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고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그 지역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의 또 오랜 수건 사업인데 동광주에서 광산 IC 고속도로 확장 그리고 용봉 IC 진입로 설치 문제가 또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돼서 진행이 되다가 네. 그 구간이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용봉동의 뭐 쌍용 아파트나 어울림이나 이런 클라스나 이런 아파트를 통과하는 구간인데 소음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네. 그 소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음 터널, 방음벽을 만드는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한 2,500억 정도의 예산에서 한 4천억 정도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네. 그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하면서 지체가 됐는데 작년에 4,031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지난주에 용봉동에 그 주민들하고 그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런 그 우리 광주의 교통 혼잡 해소 또 지역 주민들의 그 방음 그 소음 문제 해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설계되면 내후년부터는 이제 그 착공이 들어가 사업을 진행하고 25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이 계획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돼서 광주의 현안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들이 우리 의원님 지역구의 수건 사업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고속도로 지금 4차선인데 6차선, 7차선으로 확정하는 것과 함께 네. 용봉동 그러니까 그 IC가 지금 나가는 데만 있고 들어갈 진입로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진입로를 만들면은 오치동, 삼각동, 일곡동, 용봉동 이 주민들이 대단히 교통 편의가 증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보람 있게 느끼고 제가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네. 집중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해서 좀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이 수건 사업을 해결을 하셨네요, 보니까. 예, 뭐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판단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 지지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역 주민들과 단단히 결합하고 대화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변화들, 삼지대와 같은 이런 그 정치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민들과 대화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관련돼서 이번에 7월에 우리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네. 좀 꼭 우리 시민들의 관심들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와서 좀 수영 선수권대회를 구경하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총선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호남이 정말 양당제 편입될 것인지 아니면 독자 목소리를 내고 또 다당제 정치 발전을 이루고 할 건지 우리 정치의식이 최고인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많은 논의를 해주시고 또 그런 정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주민만 보고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민주평화당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